또 한 명의 유럽파 탄생이 임박했습니다. 전북현대 전진우 선수가 아마 옥스포드로 영입이 되지 않을까, 이적을 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거의 뭐 기정사실화가 됐다, 이런 언론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먼저 그 스카이 스포츠에서도 보도가 나왔죠. 예, 스카이 스포츠의 리알 토마스. 토트넘 팬이면 리알 토마스 기자 좀 알지 않나요? 아니요. 몰라요? 네. 토트넘 팬들 사이에서 굉장히 유명한데, 토트넘 한때 그러니까 스카이 스포츠 가기 전에는 네. 이 사람이 이제 SNS 활동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SNS에서 공신력 1티어, 토트넘 관련해가지고 1티어로 불리던 기자였는데, 워낙 공신력이 높다 보니까 이제 스카이 스포츠에서 일을 하는데, 예, 리알 토마스 기자가 이제 보도를 한 거죠. 예, 그 옥스포드 유나이티드가 이제 그 대한민국 대표팀 윙어인 전진우 영입에 매우 근접했다라고 보도를 하면서 그 행크 같은 구단들과의 경쟁에서 앞서 나갔다라고 한 겁니다. 네. 어쨌든 전진우 선수가 작년 K리그에서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는 유럽 쪽에 도전 의사를 내비치기도 했었고, 옥스포드로 아마 가지 않을까 싶네요. 예. 네, 뭐 거기다가 국내에서도 이제 뭐 서호정 기자가 많이 이거 관련한 보도들을 했었죠, 단독으로. 예, 이거는 이제 옥스포드 유나이티드 팬 계정인 거거든요. 네. 팬 계정에서 경기 보고 있는 전진우 포착됐다, 경기장에서. 예, 그래서 발표하는 게 좋겠다. 이미 우리는 봤다, 관중석에서. 예, 그리고 그 전에 이제 맥도날드도 이렇게 경기에 참석한 게 사진이 유출짤이 같이 떴거든요. 예, 이게 뭐 18일날 새벽 2시에 올라온 거고, 이게 19일날 새벽 2시에 올라온 건데, 이 사진들이 맥도날드는 바로 이제 오피셜이 떴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한국 시간 오늘 새벽 2시 15분에 올라온 거죠. 예, 제이미 맥도넬 영입을 환영한다. 그러면서 완전 이적으로 영입하게 되어 기쁘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으니까. 근데 둘이 동시에 잡혔으니까 아마 이 다음 차례, 이럴 때 대부분 보면 시간 좀 맞추는 편이거든요. 예, 그러면 전진우 선수도 한 새벽 2시쯤에 나오지 않을까? 몰라요. 근데 이게 왜냐면 전진우 선수는 어쩌면 워크 퍼밋 이슈가 있어서 그렇죠. 좀 발표가 늦게 나올 수도 있긴 하기 때문에, 그래서 더 끌리는 걸 수도 있어요. 예, 이건 뭐 지켜보긴 해야 되겠죠. 네. 그러면은 일단 맥도넬 뭐 영입 확정된 선수니까 어떤 선수냐? 뭐 이 선수는 이제 기본적으로 수비형 미드필더고 이제 센터백도 소화할 수 있는 선수입니다. 예, 노팅엄 포레스트에서 계속 뛰고 있었고요. 예, 그러면서 노팅엄 포레스트에서 임대를 다녔죠. 뭐 콜체스터 임대 갔다가 이제 이번 시즌 전반기에는 그러니까 3부 리그 1 팀인 이제 그 만스필드 타운에서 이제 임대로 뛰었거든요. 거기서 주전으로 활약을 하고서는, 그래서 이제 옥스포드가 완전 영입에 나선 거죠. 그래서 나름 그래도 옥스포드 치고는 이적료를 좀 주고 영입을 했습니다. 115만 유로니까. 예, 그렇게 영입을 하면서 이 선수 영입은 곧 수비 보강인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공격을 보강해야 될 차례인 건데, 그러면 옥스포드는 왜 전진우 선수 영입에 나섰는가? 네. 현재 성적이 안 좋습니다. 그렇죠. 네, 현재 강등권이에요. 이 사실 셰필드 웬스데이는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승점 삭감이라는 좀 징계를 받아서 최하위에 깔려 있고, 셰필드 웬스데이를 제외하면 리그 전체 최하위란 말이에요. 그렇죠. 물론 뭐 셰필드 웬스데이가 징계가 아니어도 그건 맞죠. 예, 최하 평점. 근데 사실 분기부여가 좀 떨어지니까 삭감을 받으면. 예, 근데 셰필드 유나이티드는 셰필드 웬스데이 같은 경우는 이제 선수들 연봉 미지급 문제로 예, 그러니까 사실 팀 운영 자체가 좀 어려운 팀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최하위에 있고 그 바로 위에 옥스포드가 있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잔류를 아직 포기하기에는 이르긴 하거든요. 네, 차이가 얼마 안 나긴 합니다. 잔류 마지노선인 포츠머스, 그리고 바로 그 위인 블랙번과의 승점 차가 5점밖에 나지 않긴 해요. 네. 예, 그러니까 뭐 남은 경기 결과들에 따라서 올라갈 수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사실 옥스포드는 전형적인 하부리그 팀이었어요. 사실 5부 리그까지도 있었습니다. 네. 최근 20년간을 놓고 보면은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에는 5부 리그까지 있었다가 그래도 4부 리그 거쳐서 3부 리그, 그리고 지난 시즌에 2부 리그로 승격을 했었던 팀이었죠. 예, 여기가 구단주는 에릭 토이르, 인도네시아 축구협회장, 그리고 이제 과거에 인테르 구단주도 했었던, 물론 지금은 아니지만 그 사람이 구단을 운영을 하고 있는 중인 건데요. 근데 이 팀이 어쨌든 승격한 다음에는 강등은 없었단 말이에요. 그동안 한 시즌이잖아요.
아니 그 전까지도 5부 리그에서 4부 가고 4부 잔류 쭉 하다가 5부에서 또 3부에서도 잔류하다가 2부 올라왔는데 예. 과연 그 징크스가 이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 의미였군요. 예, 강등은 없었으니까 아직까지는. 예. 네, 옥스퍼드는 기본적으로는 사실 챔피언십에서도 친숙하지는 않은 팀이라고 할 수 있죠. 예, 어쨌건 이렇게 성적이 좋지 못하니까 옥스퍼드가 1월 10일에 감독 교체를 단행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맷 블룸필드 감독을 선임하게 됐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보강들에 나서고 있는 거죠. 선수 보강도 나서고 있는 건데, 근데 그러면은 이 팀이 전진우 선수 영입에 나서고 있는 이유는 일단 이 팀에는 윙이 주전이 없어요. 그냥 다 돌려 쓰고 있어요. 그냥 일단은 맞는 퍼즐을 어떻게든 끼워서 이렇게 해보는?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선수가 없다 보니까 돌려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선발 출전한 그거인 건데, 이제 밀스가 5경기, 플라체타가 5경기, 왼쪽은 구드럼이 4경기, 그리고 이제 크라스테프가 이제 3경기, 뭐 이런 식인 거죠. 예, 그리고 팀 내에서 1000분 이상을 소화한 윙에서 나왔던 선수, 사실 이 플렉치 같은 경우는 최전방 공격수로 더 많이 나왔어요. 윙으로는 별로 나오지 않은 선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출전 시간의 대부분은 사실 윙보다는 공격수로 나온 거고, 톱에서. 예, 그리고 이제 밀스만 그나마 1000분 이상을 소화한. 밀스가 왜냐면은 오른쪽 윙에서도 5경기, 왼쪽 윙에서도 2경기를 나왔기 때문에 그 정도로 믿을 수 있는 윙어 자원이 없다. 근데 또 전진우 선수는 전문 윙어니까. 그렇죠. 가면 또 어느 정도 경쟁력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거기다가 이제 옥스포드의 문제는 바로 이제 득점력에 있거든요. 사실 거기가 이 팀이 슈팅 자체는 나름 그래도 나쁘지 않게 때려요. 그러니까 챔피언십이 24개 팀이잖아요. 근데 슈팅 숫자는 332회로 12위, 딱 중앙이에요. 그런데 골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죠. 전환율이. 마무리가 조금은 아쉽다. 그리고 좀 중거리를 남발하는 경향성도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팀 득점은 23골로 밑에서 3위. 여기 기대 득점 28.74골로 밑에서 3위긴 한데, 그래도 기대 득점이 더 높긴 해요. 팀 득점보다 6골 가까이 더 높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기대 득점만큼만 골을 넣어줘도 성적이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소리인 거죠. 결과론적으로는 마무리가 안 됐다. 예, 그렇게 볼 수 있겠는데 어쨌든 전진우 선수는 윙에 서긴 하지만 결정력이 상당히 뛰어난 선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난 시즌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결정력이 좋았죠. 그렇죠. 예, 그 K리그 1에서 16골을 넣었고 공식 대회에서는 20골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전진우 선수 하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드리블 능력이 굉장히 좋고 속도 좋고, 예, 그리고 이제 수비 가담도 열심히 하고, 거기에 더해 이제 득점력이 있는 선수잖아요. 반면 이제 사실 주변 동료들을 살리는 플레이는 좀 못하긴 하죠. 그러니까 전진우 선수가 약간은 좀 이타적인 부분은 부족하긴 하죠. 근데 그게 또 한국에서는 그 부분이 약간은 좀 독특한 부분이기도 하고. 근데 선발로 많이 뛴 경기가 없어서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근데 사실 전진우 선수의 스타일 자체가 조금 그런 거는 있긴 하거든요. 예, 근데 지금 옥스포드에는 득점을 해주고 드리블을 해줄 선수가 필요한 거거든요. 예, 실제 팀 내에서 득점 1위가 바로 토트넘 유스인 랭크셔. 예, 6골입니다. 6골밖에 되지 않아요. 그렇네요. 26경기를 치렀잖아요, 지금까지. 네. 근데 6골, 쉽지 않습니다. 예. 최전방 공격수, 그것도 주전인데 6골. 나머지는 중앙 미드필더가 4골 넣고 있고. 이거 익숙한 맛인데? 예. 아무튼 뭐, 그러다 보니까 윙들의 득점력이 떨어지니까, 스탠리 밀스가 사실 유일한 주전급이라고 그나마 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이 선수도 2골이거든요. 예. 그나마 1000분 넘게 뛰었는데. 그러니까 전진우의 득점력을 좀 살릴 수 있다. 예, 그것 때문에 영입을 한 거다. 전진우의 아마 K리그에서 이런 득점력을 보고서는 그 영입을 한 것도 있는데다가 또 이제 이 팀의 또 다른 단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드리블 능력도 떨어지거든요. 드리블이 경기당 5.1회로 19입니다. 예. 근데 전진우 선수가 또 이제 드리블 능력도 좋은 편이잖아요. 예, 전진우 어느 경기였더라? 예, 드리블로 다 털고 골 넣은 적도 있었잖아요. 예, K리그에서. 어떤 경기였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그 장면은 기억이 나거든요. 예. 이렇게 딱 하면서 계속 제끼고 들어가서 골 넣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전진우 선수의 드리블도 상당히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예. 어쨌든 이 팀이 좀 공격적으로는 아쉬운 만큼 확실한 공격 자원, 어쨌든 포텐을 전북에서 터뜨린 전진우를 데려오면서 잔류에 대한 희망을 이어가겠다. 뭐 이런 것들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어쨌든 전진우 선수가 잘 기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뭐 블룸필드 감독은 어떤 감독인가를 좀 봐야 되잖아요. 네. 예, 전형적인 뭐 하브리그 감독을 맡던 인물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뭐 콜체스터 유나이티드 3부 리그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위컴벨을 이제 지도를 했었어요. 예, 위컴을 지도를 해가지고 위컴을 이제 2위까지 견인을 하면서 승격을 이끌었었고요. 그거 덕에 이제 그 루턴타운을 중도에 부임하게 됐습니다. 예, 루턴타운에 중도 부임하면서 챔피언십인 그때까지는 승격 못했죠. 이때 2위까지 하다가 네. 승격 못한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어쨌건 루턴 감독을 이때 루턴이 이제 최하위였다 보니까 루턴타운이 맡아서 그래도 22위까지는 이끌었어요. 끌어올린 거예요. 24위에서 22위로 끌어올린 건데 하지만은 팀은 강등됐죠. 그래도 루턴에서는 나름 이제 가능성을 보여줘서 이번 시즌까지 맡겼는데 5승 1무 5패로 리그원에서 출발이 안 좋아서 이제 경질됐고 그런 가운데 옥스포드 감독에 부임을 했습니다. 그래도 옥스포드 감독 맡고 첫 경기에서는 브리스톨 시티가 그래도 9위 팀이거든요. 네. 이 팀 상대로 0대0 무승부를 기록을 했어요. 이거는 그러면은 나름 성과를 낸 거라고 할 수 있죠. 다만 여전히 무득점이었다. 그렇죠. 네. 근데 어쨌든 불안했던 수비는 어느 정도 잡아놓은 모습이었네요. 그러면. 네. 그러면 이거는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성과를 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감독이 4-2-3-1을 좀 주로 사용을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감독은 물론 뭐 그러니까 루턴에서 파이브백도 좀 활용을 하긴 했었거든요. 네. 예,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했던 포메이션은 4-2-3-1이긴 합니다. 예. 윙 한 자리에 이제 전진우 선수가 들어가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가서도 정말 잘해야 되거든요. 네. 어쨌든 이 하브리그부터 시작을 하는 선수인 만큼 빠른 시간 안에 보여줘야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쉬울 텐데 거기다가 무엇보다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백승호 선수도 이제 버밍엄이 사실 강등될 위기에 있었을 때 갔잖아요. 네. 예, 그리고 실제 강등됐고 근데 이제 버밍엄과 옥스포드는 달라요. 버밍엄은 연고지 자체가 다른 구단이고 버밍엄은 원래 프리미어 리그에서도 있었던 구단이고 버밍엄 시티 자체가 잉글랜드 내에서는 상당히 인구수가 세 번째로 많나 그 정도. 버밍엄이 굉장히 큰 그렇죠. 도시니까. 물류의 중심이기도 하고. 예, 그리고 또 이제 미국인 구단주에 투자를 받아가지고 아예 구장도 새로 짓고 하면서 버밍엄은 백승호 선수를 데려올 때 강등될 것까지 감안하면서 데려왔어요. 그러면서 백승호한테 그걸 설명을 해줬다라고 해요. 우리 구단의 청사진, 비전 이걸 보여줬고 거기에 이제 백승호 선수도 동감을 하면서 그래서 이제 강등됐을 때도 사실 백승호 선수는 그 짧은 순간에도 그 후반기만 뛰고도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네. 본인이 원했으면 챔피언십 팀에서는 뛸 수 있었어요. 실제 오퍼하는 팀들이 있었거든요. 백승호 선수한테. 네. 하지만은 구단의 비전을 보고 남아서 결국 승격을 시켜서 지금 챔피언십에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옥스포드는 그런 구단이 아니에요. 옥스포드는 그런 구단이 아니기 때문에 전진우 선수가 이 후반기 동안 이제 많지 않은 경기가 몇 경기 남은 거잖아요. 예, 이제. 이 동안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지 여기서의 활약을 발판 삼아가지고 설령 옥스포드가 강등되더라도 다른 팀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뭐 챔피언십이라도 이렇게 그렇죠. 갈 수 있는. 예, 안 그러면은 팀을 잔류시켜야죠. 그렇지 않다면. 그렇죠.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돼요. 팀을 잔류시키거나 아니면은 팀이 강등되더라도 그러니까 베스트는 팀을 잔류시키는 거죠. 그게 베스트죠. 예, 왜냐면은 전지우 선수가 잔류시켰다 니코르 뛰어난 활약을 펼쳤다니까. 그러니까 잔류시키는 게 베스트고 설령 잔류시키지 못하더라도 전진우 개인은 뛰어난 활약을 펼칠 필요가 있어요. 예. 사실 넘어가더라도 리그원에서 뛰는 거는 그렇게 큰 경쟁력이 있진 않잖아요. 그렇죠. 예. 전준우 선수가 만약에 넘어간다라면 일단은 부거지 말씀대로 잔류시키는 게 베스트. 아니라면 강등이 되더라도 전진우 개인적으로는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여줘야 된다. 예, 그게 결론인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언제쯤 오피셜이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피셜이 난다면 전진우 선수가 옥스포드 소속으로
정말 잘해주기를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